우리나라 벼 재배 포장의 60% 이상이 새로운 키다리병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모판에서 키다리가 발생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병과 해충은 일단 육묘와 시작과 동시에 수확기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러한 재배 작물이 바로 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판 준비에서부터 키다리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확기, 벼멸구까지 시작과 동시에 끝까지 계속적으로 병과 해충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키다리병이 중요 병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묘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못썩은병, 기양 초기부터는 계속적으로 도열병에서부터 마지막 수확기, 벼멸구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병해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다리병은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기존의 어떤 키다리병은 벼 키가 굉장히 크면서 죽는 그런 키다리병에서 2017년도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이제는 키가 크지 않고 키가 작으면서 말라 죽는 그러한 키다리병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벼 재배 포장의 60% 이상이 새로운 키다리병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2017년도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키다리병 균 자체가 변했고 키다리병 균이 발생시키는 2차 대사 물질이 정상적으로 생성되면서 마른 증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그 물질들 분비에 의해서 키다리병 증상의 마름 증상으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키다리병은 2차 대사작물로 나타내는 발생하는 지베렐린에 의해서 벼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는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바뀐 키다리병 균은 지베렐린 외에 다른 어떤 대사 물질에 의해서 마름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포장해서 좀 관심만 가지면은 쉽게 그 마름 증상이 한 키다리병은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방제를 철저히 하셔서 모판에서 키다리가 발생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재배하시는 포장에서 키가 일단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키다리병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벼 재배 포장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오는 키다리병은 출수기 이후에 정상적으로 출수를 하면서 등숙기에도 정상적으로 등숙을 하지만은 나중에 수확기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마른 증상에 와 있으면서 죽어 있는 그러한 벼 포기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다리병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은 한두 해 발생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병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병은 조건이 되면은 언젠가는 다시 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병이기 때문에 발생이 좀 적다고 해서 키다리병이 완전히 이제 방제 수준까지 가능하다.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벼 재배 농가들은 노동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별 농가가 재배하는 면적도 앞으로는 대단위로 좀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화기를 사용한 그러한 재배법을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화기의 어떤 정상적으로 잘 사용한다면은 키다리병의 어떤 발생을 어느 정도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용상에서 문제가 좀 부주의한다면은 키다리병은 언제든지 육묘 과정에서 크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배하는 농가분들 종자 소독 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용 방법을 준수를 하면서 종자 소독을 해주시는 게 키다리병을 근본적으로 좀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 사례가 없지만은 일반 재배 농가에서는 몇천 장 단위, 몇만 장 단위로 전체적으로 육묘 과정에서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을 한 그러한 사례는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키다리병 발생 비율에 의한 수량 감소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키다리병이 일정 부분 40%, 50% 이상 발생했었을 때 거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일정 부분 있는 걸로 그렇게 연구 보고돼 있습니다. 육묘 과정에서는 어떤 약재 종류에 따라서 개체를 모판 상태에서 고사를 시키거나 그러한 약재들도 저희들이 일부 좀 확인을 한 상태이고요. 또 이향후 본답에서 점차적으로 키다리병이 발생이 하지 않고 본답에서 어느 정도 좀 고사해서 키다리병이 조금 줄어드는 그러한 약재들도 일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농가분들께서 종자 소독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재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육묘 과정에서 일부 키다리병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향후 본답에서 마름 증상이나 그러한 키다리병 증상이 좀 적게 발생하는 그러한 약재들. 두 번째는 육묘 과정에서 키다리병은 조금 발생하지만은 이향후 본답에서 마름 증상이나 위에선 키다리병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약재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키다리병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일부 모판에서 키다리병이 한두 개째 발생을 하더라도 본답에서 키다리병이 발생이 적은 그러한 약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다양한 종자 소독 약재들이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기존의 다른 종자 소독 약재들에 비해서는 본답에서의 키다리병 방제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단히 많은 홍보를 좀 하셔서 농가분들께서 키다리병에 대한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힘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